먼저 뉴스1이고요. 내달 분상제 개편된 공급 촉진, 그리고 뭐 분양가 상승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공사 안 하는 게 낫다, 수주거리는 건설사들 분양도 안겠소, 이라는 기사가 있고요. 세 번째, 급할 것 없다, 더 내릴 건데 서울 부동산은 눈치 보기 중, 이라는 이 세 개의 기사를 가지고 좀 전국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처음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죠. 몇 번 말씀드린 내용들이 계속 리피트 되고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점검만 하고 기대하시는 내용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원희룡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분상제 공급 촉진 위에 손봐야 한다고 하셨고, 6월달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뭐 실제로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억제되는 상황을 막고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 아시죠? 다만 공급 활성화 취지는 좋지만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값이 반영되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그렇답니다. 분상제는 아파트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원래 분상제의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설사의 조합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공급 감소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상제를 폐지하고 개편하게 되면은 공급 증가의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주비나 원자재 값이 반영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뭐 그렇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따로 드릴 코멘트는 없는 것 같아요. 분상제 개편은 민간 공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 증가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서울의 분양이 적었거든요. 지금 서울은 물량 절대 감소 구간입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는 26,000세대? 맞죠? 내년에도 비슷하게 25,000세대, 6,000세대 그 사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에 이렇게 계속 분양이 미뤄지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들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조합 건설사 모두가 분상제 개편 이후로 분양을 연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공사 안 하는 게 낫다, 수주거리는 건설사들 분양도 안겠소. 정확한 내용인데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급상승하면서 늘어난 공사비 부담에 수주를 꺼리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해운대구 우동 3구역 재개발 사업도 지난 12일 2차 시공사 입찰에 나섰지만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또다시 유찰됐다. 우동 3구역은 내달 3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대규모 정비 사업지에서도 시공사 선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건설 자재값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에 철근값, 콘크리트값, 시멘트, 레미콘, 목재, 원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 등이 제시하는 공사 금액에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적자 시공을 우려해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 입찰을 하게 되는데, 3차 입찰에서도 아무도 안 들어오게 된다면은 참 난감해지겠죠. 안 그래도 지금 정말 길었잖아요. 그죠? 우동 3구역이 진행한 지가 언제입니까? 거의 온천 2구역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거든요. 거기도. 온천 2구역이 어딥니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죠. 그죠?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온천 4구역, 온천 2구역, 우동 3구역, 망미 2구역, 연지 2구역.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때. 2000년대 중반 때. 그때 막 시작했는데. 어떤 단지는 이미 입주한 데도 있고, 어떤 단지는 아직까지도 일하고 있고.
이래 되면 우동 3구역은 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래 되면은. 하여간에 여기서 보실 거는 지금 현재 건설사들은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주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오히려 시공사들이 조합에서 시공사 해지를 한다, 총회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왜? 이전에 계약했던 그 단가보다는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 단가를 예전에 계약했던 단가로 짓게 되면은 뭐 적자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할 것 없다. 앤드 더 내릴 건데 서울부동산은 눈치 보기 중이라는 한국 경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 발표에도 상황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아직 팔 시간이 충분히 남았는데 1년이 이유죠. 1년 동안 유예를 했으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동안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말은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 가격을 내려서 팔진 않겠다 그 이야기죠. 매수자들도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서초. 서울 아파트 거래가 지지부진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발표된 이후 매물은 늘었음에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왜? 팔 사람과 살 사람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팔 사람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손해보고 안 팔 거야. 당장 급하게는 금매로 던질 생각이 없어. 좀 더 기다려보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받고 싶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금 거래도 다 죽었고 가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가을장 되면 더 떨어질 거야. 넌 좀 더 기다리다 살 거야. 더 싸게 사고 싶어. 안 맞죠?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은 예를 들어서 뭐 30억이다.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은 25억이다. 거래가 되겠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보시면 자, 집주인들이 매물은 내놨지만 급하게 정리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유세 산정 기일이 내달 1일로 이미 촉박한 데다. 자, 이미 이분들은 보유세를 올해도 감당을 하겠다. 재산세, 종부세를 막겠다는 각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양도세 유예 기간이 아직 남아서다. 실수요자들 역시 급할 게 없다. 지난해 시가 급등으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수원 쪽, 화성 쪽에서 조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집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긴 했지만 급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매수 문의도 많이 없어 일단 상황을 보자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실수요자 중에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생각하는 가격이나 조건 등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 거래가 거의 없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시장 안팎에서는 당분간 거래가 뜸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짧게는 내달 1일 지방선거까지 지켜본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올해는 지나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지나야지 그래도 뭐 거래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요 기사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분상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분상제는 6월달에 원희룡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민간 건설사에서는 이제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분양가를 왜?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시장 논리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죠. 그죠? 택도 아닌 가격으로 분양을 했다가는 미분양 나기 뻔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분양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은 가격일 것이다.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분양들을 쭉쭉쭉쭉 뽑아낼 거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 분양하는 물량들은 입주가 언제일까요? 23, 24 지나서 25년은 돼야지 입주하겠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지금 올해 내년이 물량 부족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올해 내년. 이 상태로 간다면은 24년까지도 물량 부족 구간으로 갈 수가 있다. 25년은 되어야지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5년을 부동산 상승기가 끝나는 변곡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25년부터는 이제 서울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는 지금 매수 매도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서로 급할 게 없다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는 지금 부산에서도 감지되고 있죠. 그죠? 부산에서도 지금 뭐 요즘에 아파트 값이 좀 많이 떨어졌죠. 제가 좀 이따 짚어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서 부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이 되면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기대하시는 뭐 양정 1이라든지 그리고 대연 3, 광안 2, 줄여 말해가지고 양 1, 광 2, 대 3 얘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서둘러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제 진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 1은 조금 더 빠르겠죠. 거의 다 왔으니까 걔들은. 그렇게 이제 대형급 물량들이 이제 일반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물량들이 들어오는 시점은 25년이다. 24년이 물량 부족 구간으로 보이더라, 부산에서. 올해 내년은 많은데 24년은 물량 부족 구간이다. 25년부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얼마나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25년도 입주 물량이 달려있다. 그걸 말씀드렸죠.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은, 폐해가 뭔가면 결국은 양극화가 심화된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덜 똘똘한 놈들을 던질 것이다. 덜 똘똘한 놈들이 던지는 그 외곽 지역은 물량이 늘어나고 핵심 지역은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곽과 그 핵심지에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양도세 중과 유예의 하나의 폐해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은 어떨 것인가? 부산도 좀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요. 양극화가 벌어지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만큼 크게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은 지금 24년까지 물량 부족 구간이에요. 물량 부족 구간에서는 그렇게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지만은 부산은 올해 내년에 물량 부족 구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물량이 넘치는 구간입니다. 물량 과다 구간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초양극화가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던져야지, 그걸 갖다가 두 개를 모아서 상급지 하나 똘똘한 걸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물량 과다구간에서는 잘 안 팔려요, 이게. 한마디로, 내 거 덜 똘똘한 놈을 팔고, 똘똘한 놈으로 뭉쳐가는 전제 조건이 내 거 덜 똘똘한 거를 팔아야 된다는 게 전제인데, 이 파는 게 지금 그렇게 원활한 상황이 아니란 것들이죠. 그래서 뭐 생각만큼 그렇게 초양극화가 부산에서는 서울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